특별히 우리 3학년들은 끝났잖아요. 3학년들은. 3학년들은 결과를 보고 이걸 보면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좀 쓰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1학년, 2학년 학부모 어머님 보시면 야 저렇게 계산하는 거였어?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거의 없는데 제가 발견하다 보니까 이걸 언제 알려줘야 돼요? 1학년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점수판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점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난 몰랐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코싹 대표원장 한효관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출이란 말이 공식적인 용어에서 조금 어색하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한 학기가 아니고요. 중3, 3학년 전체 종합 점수판을 우리가 보시게 될 텐데요. 근데요, 17개 시도마다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부산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강원도가 조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님 11월 24일에 이런 자료 받아보시고 사인해 주셨죠? 학교에서 성적이 맞는지 기초 자료 확인서를 사인 받아오세요. 그래서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확인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죠?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뭐부터 설명해야 될까?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목이 12과목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죠. 물론 학기 중에 안 배운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9개, 8개 과목을 배웁니다. 학기 중에 엇갈려 가면서 좀 배우니까. 근데 보통 또 하나는 13과목이 많습니다. 정보나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건 학교장 재력으로 한 과목 더 추가하는데 오늘 성적표는 12과목만 보는 학생의 성적표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성취도라는 말이 있죠. A, B, C, D 알 겁니다. 여기다 점수를 매겨요. 5점, 4점, 3점, 2점, 1점 점수를 매겨서 성취도 점수를 하고요. 또 하나 원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87점, 90점 우리가 보통 아는 점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원점수 갖고 계산하는 거 아니냐? 원점수 들어가는데요. 기준은 성취도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성취도 환산 103점이 기본이고요. 원점수는 추가로 20점만 들어가고 기본 점수 60점 들어가서 210점이 만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과 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결 점수, 창세 점수, 봉사 점수 이런 것도 우리는 비교과 점수라고 합니다. 비교과 점수는요. 90점 만점, 출결 36, 27, 20점인데요. 그냥 90점만 알아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석은요. 1회 하면은요. 0.30 감점 되고요. 그다음에 창체 활동, 동아리 이런 활동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원래는 25점 만점에 2점을 가산을 해줍니다. 더해주는 거예요. 0.5, 0.5, 0.5, 0.5 4학기를 갖다가 0.5씩 해서 2점을 올려주는데요. 이것을 받는 학생들은 좀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27점에 안 하는 학생들이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봉사활동 점수 20시간 이상은 다 만점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20시간 미만은 0.5점씩 감점이 됩니다. 1시간당.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210점, 90점, 300점 만점인데 이 점수들을 교과 성적과 출석, 봉사, 창체를 더해서 297, 300점 만점에 진짜 잘하는 학생이네요. 석차 배분율이 나옵니다. 4.18. 100명 중에 4등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3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곱하기 3을 하면 이 학생은 12등을 했구나. 그래서 석차 배분율에 자기 학교 전체 학생 수를 곱하면 석차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또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교과 성적 산출 공식인데요. 머리가 아프죠. 저도 이거 보는 순간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모르겠다고 그냥 두 손을 들려다가 이번엔 안 되겠다.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의외로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5점, 4점, 3점, 2점 우리 아까 알고 있었죠? 다 알았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 상황표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로 맞춰서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만점짜리 계산표를 했습니다. 다 A입니다. 제가 안 썼지만 5점이면 다 A 맞고 다 100점 맞은 학생이에요. 만점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300점 이거 나와야 돼요. 만점이니까.
자,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4점 곱했고 6점 곱했잖아요. 이 뜻은 2학년 때는 40%, 3학년 때는 60%. 아, 학년별 가중치는 있는 거구나. 아, 2학년 때 좀 못했으면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드실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국어 100점이나 영어 100점이나 역사 한문 100점이 다 똑같아요. 과목별 가중치는 없어요.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에다 5점 주고 단대는 1점 주고 이렇게 과목별 가산치가 있는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라든지 또 강원 외고라든지 이런 데는 아, 그냥 과목의 가중치가 없구나. 그런데 일반 과목과 예체능 과목입니다. 일반 교과와 예체능 교과는 가중치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색깔로 표시해 봤는데 일반 과목은 이과 성취도, 이 점수와 그다음에 원점수, 이 점수의 평균이 좀 복잡하긴데 예체능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예체능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체능에는 보니까 성취도는 들어가는데 과목 원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목 원점수를 제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럼 이 평균은 보나마나 5점이 나오겠죠? 다 5점이니까. 평균은 5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었는데 평균이란 뭡니까?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5점짜리가 12개가 있습니다. 5점을 12개 맞았는데 12과목으로 나누니까 평균이 이렇게 5점 된다는 건데요. 여기다 6을 곱했죠? 6을 곱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다가 3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체능은 30점이 만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교과를 좀 해볼 텐데요. 일반 교과 평균 5점이니 그냥 5점이 평균 아니겠습니까? 또 100점이니까 평균도 100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0.01을 곱해라. 그래서 0.01을 원점수에다는 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6점 만점이 되는 거죠. 합이 6점 만점, 6점 만점, 6점 만점이 되는데 2학년 때는 4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전부 4를 곱했고요. 3학년 때는 6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전부 6을 곱했습니다. 두 개 더한 값이 24, 24, 36, 36. 그래서 합이 120점. 그래서 120점이 일반 교과 만점이고 예체능이 아까 말했듯이 30점이 만점이고 기본 점수가 60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10점이 만점이 된다. 교과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산출이란 말 나왔네요. 우리 좀 복잡하니까 좀 가려보고요. 교과가 210점, 비교과는 이제 90점. 90점이 합쳐서 300점 만점이라 했어요. 근데 210점이 어떻게 나왔느냐? 210점이 자, 일반어과 120점인데 우리가 24, 24, 48, 32, 30, 72 더하니까 120점이다. 예체능은 30점이다. 기본 점수 60점이다. 210점이다. 복습. 이제 좀 틀을 잡았죠. 예, 틀을 잡았습니다.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반복. 예. 비교과 이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복습. 예,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성적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장 흐려서 제가 이렇게 옮겼고요. A, B, C, D는 다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4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뭡니까? B라는 거죠. 4점은 B입니다. 3점은 C. 예. 이 친구 보니까 여기 두 개만 4점인 거 B 두 개고요. 다 A입니다. 다 A. 와우. 다 5점씩이죠. 5점씩인데 뭐는 달라요? 원 점수는 다르겠죠? 당연히. 예. 우리가 100점 맞아도 A, 90점 맞아도 A니까 이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원 점수, 우리가 환산 점수의 평균, 당연히 만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 점수의 평균에다가 0.1, 그 다음에 여기다 4점 곱하고 더한 값, 24점 만점이면 이 정도고, 마찬가지로 얘는 다 만점이겠죠, 20점. 예, 다 뭐 A니까, 올해이니까. 하지만 원 점수는 이게 퍼펙트하게, 다 맞은 애도 있어요. 다 여기도 1 나온 애도 있네요. 근데 조금씩 틀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점 곱하고 6점 곱해서 이것을 다 더한 값이 120점이 만점인데 이 친구는 118.2. 120점이니까 1.8 정도. 와, 굉장한 학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체는 게 기본 점수라서 210점 만점에 208점을 맞았다. 예, 이렇게 우리가 교과를 한번 우리가 또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제 교과를 연습해 봤으니까 비교과 90점이 어떻게 나왔냐 볼 텐데 우리 출석과 봉사와 자율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신 점수가 이렇게 교과 성적이 있고요. 출결 성적이 있고 36점 만점, 봉사에서 27점 만점, 그런데 창체는 26점이에요.
1점 만점에 27점이 모자라요. 근데 원래 개념 어떤 개념이다? 모든 학생에다 25점을 주고 0.5, 0.5, 0.5, 0.5, 0점을 줘서 27점 맞게 하는데 이 친구는 아마 알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았는데 뭐 그렇게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갖고 이제 1점을 마이너스 나는데 저 점수가 1점이 여러분들 되게 여기 300점 만점에 297점인데 만약에 특목고 갔을 때 계산할 때 소수점까지 나오고요. 전 특목고 아닌데요. 근데 일반계도 사실 끝자락에 한 80% 정도 컷이라고 보통 보는데 75에서 80. 예, 우리가 뭐 서울 아니 이제 춘천, 강릉, 원주마다 좀 다르죠. 이 컷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강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 어떤 일반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거 그대로 갑니다. 뭐 다른 면접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1점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걸 여러분 좀 이따 또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교과도 점수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거 90점 만점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출결 점수랍니다. 출결 점수 보니까 어떻습니까? 90점 만점에 다음 내용을 차감한다 그러는데 1일 결석할 때마다 0.3, 0.3, 0.3 빠지잖아요. 1일 결정마다 0.3이고 미인적 지각 조퇴는 3회를 1회로 봅니다. 2회 미만은 버리고요. 버리고 뭐 학년마다 18점, 18점이니까 학년에 끊기기로 합니다. 예, 또 그런 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봉사 점수는 어떻습니까? 20시간 만점이면 다 만점 받겠죠. 예, 27점 받는데, 그 미만일 때는 하나 내려갈 때마다 1시간마다 0.5점씩 감점이 되는군요. 그래서 27점에서 감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비교과 9점 만점에 0.5로 계산해도 어차피 합산해도 더 편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부여라고 그랬죠. 이게 가산, 더해준다는 뜻이죠. 그 25점을 다 주고 이런 학생들 정확하죠. 뭐 학생, 부회장, 부장, 차장 4명 전국에 4명밖에 아니 전국이래. 정규에 4명밖에 없겠죠. 반장 부반장이면 뭐 6반이면 한 12명 정도 나오겠고 스포츠하고 동아리는 뭐 한 20-30개 있으면 20-30명인데 한번 많다고 해도 한 30-40명 되겠죠. 예. 그래서 한 뭐 10% 다 주는 건가요?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90점 만점에 이거를 한 학생은 0.5를 얻는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어차피 만점이 27점이면 난 안 했으면 나는 감점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에 뭐 평균 98점, 오레이, 넌 최고다 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요. 2점 다 없어요. 너 이거 가산점 몰랐대요. 와, 이거 모를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왜냐면 그 친구가 이제 좀 특목고라든지 그렇게 지원할 때 야, 이거 영향 미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워낙 원점수가 높고 다 해서 무난하다 보지만 또 아주 민감할 때는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보면 더 확실한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8과목 기준으로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2학년은 0.5, 3학년은 0.75. 왜냐면 이제 40% 60%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이제 B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300점 만점에 거꾸로 보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B가 하나 있다. 300점 만점에 0.5가 깎이는 거예요. 2학년 거. 3학년 거면 0.75고. 근데 물론 이건 8과목 기준이고 7과목 기준이 되는 학생들은 이거보다 점수가 더 크겠죠. 여튼 뭐 말하고 싶었던 거는 0.5 하나가 여기 B 하나를 바꾼다는 개념이다. 이거 만만한 게 아니구나. 왜냐면 이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만점 받았는데 여기 그냥 한 번 안 해가지고 봉사활동 안 해갖고 0.5씩 까지 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거를 한번 봤어요. 뭐 제가 이제 쭉 본다고 하는데 다 봤는지 뭐 기억이 아롱아롱하긴 한데 강원도랑 비교해봐서 강원도의 장점은 확실합니다. 찬스가 뭐 한 딱딱 정해졌고 확실한데 단점은 좀 폭이 너무 좁아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서울 같은 데는 청회장, 부회장, 반장, 학생부 강보 여기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유공자, 우수자, 발표 우수자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이런 건 여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을 좀 넓게 준 거예요. 사실 기회를 다 줘야 되잖아요. 가산점 받을 기회를. 그러니까 제가 너 왜 반장, 부반장 왜 못했어? 이거보다는 너 열심히 활동하면 됐었잖아. 이것이 좀 고른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만 특별한지 알아봤더니 사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인천도 보니까 좀 폭넓게 됐죠. 수상자도 있고 또 부산이 좀 독특해요.
부산을 한번 봤더니 이것도 이제 폭넓게 움직여줬고 모범상도 있네요. 교내 선행상도 있고 당연히 선행상 한 사람은 좀 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다른 데는 선행상과 모범상 수상자를 수상 실적을 또 가산점 주는 데가 있고 행동 발달로 이거 빼서 가산점 주는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치죠. 자동봉진 자율활동에 넣는데 제가 이제 좀 독특한 감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소극적인 거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뭐 저기 체육대 회 할 때 뭐 옷 같이 입고 우리 응원하자 그럴 때 난 안 할래 뭐 이런 애들일까? 근데 뭐 이거 있을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징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감점도 준다. 역시 동아리도 어떤 기장만 주는 게 아니라 활동 우수자도 준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좀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강원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한번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있는 것 같은데 석차 배분율 4.1, 100명 중에 4등이라고 했죠. 이 점수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나의 위치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학급,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 전국에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 자기 위치 확실하게 알았다. 그쵸? 100명 중에 4등이구나. 300명 중에 12등이구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전국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그럼 이걸로 고등학교 위치를 좀 추적할 수 있을까? 추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보통 이 표를 좀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제가 영상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저기 중학교 예비 중3 영상을 보시면요. 좀 재미난 게 많으니까 예비 중3 영상을 좀 봐주시면 자세히 설명할 텐데 오늘 간략하게 현재 중3은 이거대로 움직이죠. 현재 중2는 이거대로 움직이는데 물론 이건 내신이고요. 현재 중2 수능은 이걸로 같이 움직입니다. 예, 중2하는 4%면 현재로는 내신에 1등급에 못 들어가네요. 0.1이 모자라요. 하지만 2학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등수죠. 그래서 이번 좀 이게 좀 빡빡하니까 좀 느슨하게 한 건 저도 환영하는데 그러나 이 친구가 4.1등급이 과연 고등학교 때 가도 4.1등급은 맞을 수 있을까요? 이 친구의 관심은 뭐겠어요? 내가 1등급 못 맞는구나. 그럼 들어가서 1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야, 이렇게 잘했는데도 이게 4%가 1등급이 못 돼? 2학년은 1등급 되는구나. 근데 이제 조금만 밀리더라도 뭐 밀릴 수 있으니까 이제 좀 경각심 갖고 점수가 안 좋다면 내가 점수를 좀 올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예. 여튼 이 친구가 1등급 못 들어가니까 고민은 어떻게 하면 1등급 들어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벼락치기로 했구나. 그렇죠? 중학교 때는 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1원리가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잘 듣는다. 이게 모두 공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 물론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도 통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안 통해요. 예. 사실 이 친구가 벼락치기를 해서 이 정도 점수 나왔다면 오히려 기회예요. 중학교 때 벼락치기를 준비하면 내가 더 1등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좀 이게 좀 객관적 기준으로 수치가 좀 밀릴 거예요. 왜냐면 100%에서 20, 30% 일반계를 못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계는 한 8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뭐 75%도 있고 그다음에 좀 폭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학교가 뭐 춘천 지역은 13개 학교인데 이제 8개 학교 주거든요. 원주랑 강릉도 마찬가지겠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친구 더 많이 오니까 저는 한번 여기다 1.5나 2를 곱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6이나 8%가 될 때 뭐 그래도 뭐 2등급은 충분히 되는데 그렇죠? 예. 하지만 1등급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누적을 보는 게 좋아요. 33%는 잘한 거죠. 상위죠. 100%. 그러나 33%에서 내가 1.5 곱하면 40%니까 한 4, 5등급 떨어지잖아요. 제일 충격받는 학생들이 한 20% 학생들. 평균 한 90점 나오고 80 몇 점 나오는데 내가 5, 6등급 나와?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전국의 위치는 뭘로 계산해 주셔야 될까요? 수능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또는 교과로 기준으로. 교과 기준으로는 뭐 인서울하는 게 한 1.5 내외여야 돼요. 2점 안에 들어와야 돼요. 2점도 좀 힘들어요. 물론 학종으로는 우리가 3등급, 4등급, 6등급까지 갈 수 있지만 이 교과는 1.5 내외. 수능도 한 뭐 90%나 85 이상은 90% 내외가 돼야지만 15개 대학 상위권 대학이나 소속권의 20개 중요 대학을 갈 수 있다. 요런 용어들 있잖아요. 15개 대학, 20개 대학도 제가 예비 고1 영상, 설명의 영상 보시면 상세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위치는 그걸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안 봤잖아요. 모의고사는 고1 때 처음 봐요. 3월에.
그런데 3월에 모의고사 보는 건 중3 과정이거든요. 중학교 과정이. 그래서 미리 좀 지금 보셔가지고 자기 위치를 보시면 모의고사 치면 다 나오고 EBSI로 연결돼서 점수까지 입력하면 자기 전국의 등수까지 다 나와요.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참고 삼아야 되지. 이걸 고등학교 때는 이거 뭐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좀 약간 스파크라든지 약간 지적인 면이 솔직히 좀 들어가요. 노력도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이렇게 보수적이란 말이 뭐냐면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잡는 것이 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4.1%라든지 자격인데 그걸로 여기 다 지원을 합니다. 물론 특목고는 면접도 보고 자체 시험도 보는데 일반 고등학교 또는 강원외고는 이제는 아까 그걸로만 봅니다. 특별히 강원외고는 이제 일반고로 바뀌었잖아요. 자유형 공립고로 바뀌었는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 어떤 고민이냐면 이거 보면 좀 그런데 여러분 정기고 후기고죠. 그래서 원서는 벌써 여기 끝났어요. 특성화고는 정기고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고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서울에 디미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훨씬 저 과거 못지않다고 제가 강조했던 학교니까 요거 한번 고민할 분은 고민하시되 이 원서를 2개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준화 지역하고 요거에는 외고하고 민사고도 원서 2장 쓸 수가 있어요. 외고 아까 얘기했나요? 외고 떨어져도 모든 고등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얘기 안 한 것 같구나. 사실 영상을 2-3번 막 찍어갖고 이 외고가죠. 강원 외고가 안 됐다고 나는 외고파야, 나는 문과파야, 나는 오로지 그런 학생들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쓸 수 있어요. 경기도, 서울, 다른 지역의 외고들을 다 쓸 수 있다. 그 지역에 외고가 없으면. 여튼 외고, 문제는 뭐냐면요. 민사고하고 여기 있는 학교는 여기랑 2장의 원서를 원래 못 쓰는데 요거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민사고 떨어지면 평준화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외고가 지금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같은 일반고는 원서를 2장 못 써요. 그래서 외고 떨어진 학생들은 돌아서 와야 된다. 뭐 서울 갔다 오든지 다른 지역 갔다 오든지 원주인데 원주에 못 들어오고 다른 지역 뭐 군 지역으로 비평준화 좀 갔다가 다시 온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경쟁률이 좀 되게 치열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경쟁률은 낮을 거예요. 예. 그래서 160명, 50명 뽑나요? 그럼 뭐 한 150명 딱 되면 어떤 마감될 수도 있고 참 그래서 되게 좀 첫 해기 때문에 중3 학생들 이제 곤란할 수 있다. 근데 뭐 올해에 맞고 그러면 뭐 문제 없겠죠. 근데 이제 좀 그 경계선 아까 말했듯이 0.몇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 좀 이게 고민이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튼 뭐 이렇게 이제 좀 이 얘기도 다음에 좀 기회 있으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교과와 비교과, 교과도 일반 교과 120점, 예체능 30점, 기본 점수 60점에서 210점. 그다음 우리 비교과 뭐였습니까? 출석, 봉사, 창체. 이것은 0.5, 0.3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주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부류들, 아주 잘하는 그룹들하고 또 이렇게 또 일반계냐 아니냐 그 그룹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 특별히 우리 3학년들은 끝났잖아요. 3학년들은. 3학년들은 결과를 보고 이걸 보면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좀 쓰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1학년, 2학년 학부모 어머니 보시면 야 저렇게 계산하는 거였어?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거의 없는데 제가 발견하다 보니까 이걸 언제 알려줘야 돼요? 1학년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점수판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점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난 몰랐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벼르고 오늘 좀 밤새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까 종합 그 성적표잖아요. 큰 성적표. 예,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던 점에서 또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야, 이제 고등학교는 또 가니까 열심히 한번 하자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꽃을 피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 이코 수학, 제가 이제 입시 영상 많이 찍거든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 한번 저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코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